네, 첫 번째 순서로 국본의 민중홍 사무총장께서 국본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홍 사무총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성명서를 먼저 발표하기 전에 오늘 연사 중에 변희재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허리가 통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희재 대표는 이제 자주 저희 국본 무대에 와서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또 이 전국 상황을 우리 태극기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국민회의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격려와 그 다음에 미합중국에 대한 우리 이 감사의 표시로서 우리가 미국 국가를 현재 이렇게 틀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격려는 현재 그 의미가 우리의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의사표시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 2016년 12월 9일날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을 했죠. 또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파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많은 학자나 또는 법률가나 또는 기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도 없었고 돈 1원 한 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됐고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개입됐다. 이러한 사실들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7년 5구 대선은 원천 무효이고 또 5구 대선을 통해서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15 총선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바꾸자, 이번에 다 문재인 세력을 끌어내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서 여태까지 4.15 총선의 총력을, 즉 목표를 두고서 태극기 집회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대를 거신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4.15 총선의 결과는 예상된 결과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이 개입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했을까요? 저들은 국회 권력을 빼앗기면은 결국 저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족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태까지 4.15 총선을 준비해왔고 또 그 전에 위장 세력들을 동원해서 우리 태극기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끔 모함과 음해, 와해를 지속적으로 시켜온 것입니다.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정당을 표방하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절의 찬스도 잡지 않고 또 그런 모습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만 했던 정당,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탄핵 세력을 추종하면서 탄핵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태극기 분열을 목적으로 태극기를 자기들의 도구인 양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투자해가지고 태극기를 와해시킨 그 세력, 결국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러한 4.15 총선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1998년도서부터 아스팔트를 알게 됐고, 그리고 2003년서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이 보수 우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태극기 국민 여러분들은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또 마찬가지로 1+1은 2고 2+2는 4다.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아침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만큼은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나의 어떤 그런 아픔과 슬픔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자, 그렇게 돈을 벌려고 고생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한 국가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으시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와중에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가서 1번만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TV만 켜시고,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적화되고 좌익화되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저렇게 장악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2017년 5구 대선 이후,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 6.13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구청장 딱 한 명만 당선됐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패닉 상태였었고 정말 마음을 둘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태극기만 들었던, 매주 토요일만 집회만 했던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나라를 구하자, 이런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탄핵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세력과 탄핵 세력은 한통속이고 한편이고 운명공동체인데 저들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왜 비판하고 왜 까냐, 이런 사람도 많았고, 또 보수우파 활동을 했던 어느 한 여성분은 와가지고 삿대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왜 까냐 말이야. 자유한국당을 까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했고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첫 번째, 전적의 비결한 사전선거제도를 폐지하라. 그 다음에 조작이 가능한 여론조사 폐지하라. 또 한 가지, 공천시 국가관과 애국심이
인민사로 공천을 시켜라. 뭐 이런 등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듣지 않았고, 그리고 2019년도 4.13 보궐선거, 창원 보궐선거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겨는 선거를 또 졌습니다. 당시에 개표 과정에서 정전이 2번 됐습니다.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이 1950년대 60년대 상황입니까? 전기가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전기가 끊어진 상황입니까? 지금은 한전의 전기도 아주 품질이 우수하고, 또한 한전의 전기가 끊어질 걸 대비해서 발전기도 성능 좋은 발전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전이 2번 됐습니다. 그 정전될 때 공중파 방송 중계 차들도 다 정전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 번 정전될 때마다 자유한국당 후보에 앞서가던 이 많은 표가 막 떨어집니다. 상대편의 표가 올라가고 2번 딱 정전되자마자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종북 좌익되었다고 한다면 나라 뒤집었습니다. 근데 그 야당의 대표란 자는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하고 그냥 힘어렵이 가버렸습니다. 표를 지킬 의지도 신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5 총선에 이제 임합니다. 4.15 총선에서는 문재인 세력들은 촛불혁명 완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아주 총체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사용될 게 태극기를 분열시켜야 됩니다. 태극기가 단결되고 단합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와해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특정 목사, 또 여기에 군 출신들,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고 정치 지향적이고 대세를 나라를 구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기회주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도 지들이 다 주도해서 다 자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4.15 총선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반문연대를 뭉치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넘어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문재인을 끌어내린 다음에 명예를 회복시키자, 이런 어처당도 되지도 않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뭐라고 주장인 줄 아십니까? 저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반문재인으로 묻힌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어떻게 끌어낼 것입니까? 또한 문재인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한편이고 한통속이고 운명은 동천인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죠. 2017년 5구 대선 그 시점서부터, 과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적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민생을 파탄시켰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박도를 북한이 점령하게 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는 사기정책을 가지고서 국민을 기만하고 최저임금을 무차별되게 올리고 주 5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가지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20기교사단, 26기교사단, 제2사단, 중무장한 부대와 아주 훌륭한 이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공격과 방어가 투철 훌륭한 그 사단들을 해체시켰습니다.
해체시키려고 한다면은 예비선을 하체시켜야지 왜 그렇게 중무장된 기계화사단을 하체시킵니까? 기계화사단 하나 상선하고 육성하고 그 부대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기계화사단 다 해체시킵니다. 북한군의 탱크를 막아야 할 대전차 방어병 다 없애버렸습니다. GP를 폭파시키고 이에도 수도 없죠. 이제는 중국 패령을 막아야 된다. 방역을 하려고 한다면 감염원을 차단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기본인데, 대한의사 변화, 대한 감염학회의 이런 조언과 충고를 무시하고 중국인을 무차별되게 입국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태리, 필리핀, 이란, 중국 교민들을 후송했습니다. 무조건 수송시켰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대한민국 피해가 첫 번째는 중국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자유국민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방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프랑스, 영국에는 교민은 왜 비행기로 구성시키지 않고 중국과 필리핀과 이란과 왜 그쪽만 구성시켰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세력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몇 명 국회의원을 내세워서 립서비스로 싸우는 척. 공수처법이요,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네, 그 법의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은 빠졌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막아야 할 상대자가, 당사자가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부 다 막는 척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선거법 전부 다 막는 척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정도로 보수 우파 정도이란 이 자유한국당이 이 문재인을 한 번도 막지 않고 문재인을 끌어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집회했었죠. 그리고 청와대 그 내자 호텔에서부터 그 터널까지요, 또 거기서도 했었고, 그때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하야에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하야. 나중에 하도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그 다음에 문재인 퇴진. 문재인 하야가 뭡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해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 동안 내동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무튼 부안해 동안 그 보수, 위장 보수우파, 위장 태극기 세력, 위장 태극기 지도자들 반성이 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국민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은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먹으면 잘 모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인도를 하고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결국은 태극기 집회 지도자나 또는 단체장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까? 태극기 집회 지도자나 단체장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탄핵이다, 이런 것을 알리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투쟁해야 된다. 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카페인 박사모 회원, 박사모도 아닙니다, 저는요. 저도 이 나라의 체제 위기를 느끼고 보수파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체제 위기를 느끼고 몸을 던진 사람입니다.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정치 지형적인 인사들 그리고 그 뒤에 정치적인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그런 자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에 하나 우리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우리 태극경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우리의 노선, 현 대한의사협회 최대직 회장도 우리 태극경명 국민운동본부의 전임 대표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주장했던 그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탄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 두고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태극기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단합되고 단결됐으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태극기가 하나로 뭉쳤다고 한다면 저의 경우에는 태극기가 정당을 만들어서 모든 걸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 못 썼을 것입니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편의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룰을 적용해야 되고 심판을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증하면서 수출된 전자투개표기 이라크에 수출했다가 약 24%의 국회의원들을 부정으로 단속시켰습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콩고에서 대통령 선거가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산 전자투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전 세계에다가 알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밭을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한기를 지나서 농번기에 들었듯이 밭을 갈아야 됩니다. 다시 갈아야 됩니다. 다시 기초를 튼튼하게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 결국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문제입니다. 탄핵을 덮고 가면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못 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국회 공천을 받던 자들 또 미래통합당의 그 수뇌부들 뿐만 아니라 탄핵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이제는 주석부까지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탈북인 그 사람 앞으로 조심스럽게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는가 큰일을 치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밭을 다시 갈아야 되고, 또 가기 전에 탄핵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탄핵의 진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탄핵 세력에 부역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태극기 인사들이나 태극기 단체장들이나 위장 보수나 위장 태극기라 하더라도 탄핵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갔던 길이 잘못했던 것을 정확하게 반성하고 그렇게 같이 합쳐야 됩니다. 합치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됩니다. 적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지금이라도 합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적입니다. 왜? 문재인과 한통 속인 주사파 탄핵서들한테 부역했고 국민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고 누구랑 싸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프락치도 쳐내야 되고 간첩도 쳐내야 되고 적을 이롭게 한 자들 다 쳐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부의 적을 정리해놓고서 외부의 적과는 백전백패입니다. 문재인을 끌릴 수 있겠습니까? 정신력도 없고 투쟁력도 없고 국가감과 애국심을 투철하자는데 어떻게 종북자익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청산유사죠. 말로는 청산유수입니다. 말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벌써 여러 번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자원이고 그분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같이 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그리고 그래야만이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문재인을 끌어내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번에 거의 엑스피치 쓰는 무슨 말씀하세요? 말씀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나라를 구하시는 사람 박 대통령이에요. 반문이 나라 뭉치자. 탄핵을 없는 사람들 저를 쫓아내세요. 저는 우리 적입니다. 어디서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이 먹고 와서 말씀을 함부로 합니까? 제가 말씀을 좀 과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 4.15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대선 또 나옵니다. 그때 홍준표다 태영호다 또 누구다 갈기격이 찢어질 것입니다. 갈기격이 찢어지고요 결국 똑같은 상황 발생합니다. 나라 못 구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내부의 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부의 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튼 저의 의견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동안 아스팔트 보수우파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장악됐습니다. 자유보수 우파의 이념을 실현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5구 대선에 지금까지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화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붕괴시키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막지 않은 이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이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건설 시장에서 상당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현재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퇴출될 때 자유한국당이 막았습니까? 진짜 뭔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태극 집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고쳐쓰자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62적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최악 탄핵 8적을 내보내고 그리고 탄핵에 반성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반성도 하나도 안 했고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서신의 진위를 떠나서 거대 야당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의미도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조만간에 토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토론을 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힘내시라는 그 근거는요, 첫 번째, 아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요, 저는 100%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전선거가 가장 큰 주목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전자개표일 가능성이, 전자개표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의 개연성과 부정의 의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저기서 부정 의혹이 나오는데 쫓아다니면서 투표 보도 신청이 됐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지킬 의지도 신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자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명서에서 우리의 귀에 쏙 드는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서 상임이나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또 문재인을 비판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속잖아요. 이제는 영원히 회복불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극기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 허락하지 말아라. 박근혜 대통령 허락은 20대, 30대, 40대가 고리를 쳐내려고 했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탄핵의 지지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대는 우리 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사 30대, 40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막아주는데 당장 직장에서 쫓겨나고 소요시를 먹여 살 수 있는 돈도 없는데 문제를 찍었을까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미국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절대 대한민국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9일날 국회에서 연설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미국은 절대 태극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치고 이제 태극기가 하나로 돼서 이제 문재인 세력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결기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자유보수파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깊숙이 개입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학자, 범들과 기자 등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 밝혀왔으며 그 실증적인 자료들은 많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탄핵 반역 이적 세력들이 4.15 총선은 촛불혁명 완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정선거 정황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 의혹이 매우 크며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치루어진 선거이기에 원천무효입니다. 풍전도와 백척간두의 대한민국, 이제 저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합법을 가장하여 적화를 위한 법률을 양산할 것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평양행 적화 열차의 가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중한 난국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반문연대로 뭉치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고 외치면서 태극기를 분열시킨 탄핵 세력과 특정 목사와 위장보수, 위장태극기 인사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사파와 탄핵 세력들에게 장악된 양원 없는 위장보수 정당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이신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오늘의 선거 결과는 부정선거 의혹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게 2017년 8월부터 오늘날까지 지속해서 태극기를 분열시켜온 탄핵 세력들과 이들과 노선을 함께하거나 이용당한 위장보수, 위장태극기 인사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 즉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라는 것을 외면한 망국적 언행의 산물이며 법치와 정의가 무너진 탄핵을 바로잡기 위하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온 태극기 국민들의 초심을 망각하게 한 이념적 정치 기회주의적인 발로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탄핵 세력과 함께하여 대세를 그르친 인사들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정의하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친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격언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강력한 투쟁을 할 때 신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2020년 4월 17일 태극기 혁명 국민노무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개형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저의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태극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튼 연설을 해주신 임청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뒤쪽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들 2m 간격 네, 붙지 마시고 떨어져주세요. 그리고 모두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 애국자님을 모셔서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해주신 연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분이십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 주신 네, 탄핵 무효와 법치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합 한자면 대표이신
박성문 전 의원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이 집회,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허탈하고 정말 망연자실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제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4.15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는 아침에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건 똑같겠지만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런 하나하나를 따져볼 때 4.15 전과 4.15